안녕하세요. 몸 튼튼 마음 튼튼 라디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노후와 마음을 지키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함께 끝까지 들어주시고 댓글로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세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서울 외곽, 낡은 간판이 바람에 흔들리는 한도윤 카센터. 67세의 한도윤은 오늘도 작업복 주머니에 장갑을 꽂은 채 공장 문을 열었다. 기름 냄새가 코를 찔렀다. 40년. 그가 이곳에서 차를 손본 시간이었다. 사장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젊은 직원이 인사를 건넸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업대 위의 공구들을 정리했다. 닳고 다른 렌치, 때 묻은 장갑, 손때 묻은 육각 렌치. 모두 그의 인생과 함께한 것들이었다. 사람들은 몰랐다. 이 기름때 묻은 정비공이 강남의 임대, 건물 2채를 소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하지만 도윤은 그 사실을 드러낼 생각이 없었다. 그에게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신뢰였다. 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 정직하게 다루면 정직하게 답해주지. 그는 늘 그렇게 말하곤 했다. 한때 그는 대기업 자동차 회사의 엔진 설계 엔지니어였다. 승승장구하던 시절도 있었다. 하지만 IMF 때 회사가 부도났고 그는 하루아침에 거리로 내몰렸다. 40대 중반의 나이에 다시 시작한 인생. 빌린 돈으로 작은 정비소를 차렸고 밤낮 없이 일했다. 손님 한 명 한 명을 가족처럼 대했다. 어느 가을 저녁 공장에서 막 작업을 마친 도윤에게 전화가 왔다. 아들 지호였다. 아버지, 오늘 저녁 시간 괜찮으세요?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33세의 아들 지호는 IT 회사에서 일하는 개발자였다. 성실하고 착한 아들, 도윤의 자랑이었다. 그래, 어디로 갈까? 집 근처 카페로 갈게요. 30분 후에 뵐게요. 도윤은 서둘러 손을 씻고 깨끗한 셔츠로 갈아입었다. 거울을 보니 주름진 얼굴에 하얀 머리카락이 눈에 띄었다. 세월은 어느새 이렇게 흘렀구나. 카페에서 만난 여자는 환한 미소를 지닌 젊은 여성이었다. 아버지, 소개할게요. 서유진이에요. 저랑 같은 팀에서 일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지호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유진은 밝고 똑똑해 보였다. 지호를 바라보는 눈빛에 진심이 담겨 있었다. 도윤은 흐뭇한 마음으로 두 사람을 축복했다. 좋은 사람 만났구나. 아버지가 뭘 도와줄 게 있니? 다음 주에 양가 상견례 하려고요. 아버지, 그날 시간 괜찮으세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들의 행복한 얼굴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다. 그럼 그날 뵙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도윤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다. 아들이 결혼한다. 이제 곧 손주도 보겠지. 그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다. 도윤은 공구함을 덮으며 천천히 불을 껐다. 내일도 그는 이곳에서 차를 고칠 것이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밤하늘 아래 작은 카센터의 간판이 조용히 빛났다. 상견례 당일 도윤은 새벽부터 일어나 정장을 꺼냈다. 결혼식과 장례식에만 입던 검은색 정장. 옷장 구석에 걸려있던 그것은 세월의 흔적을 담고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넥타이를 매며 거울을 보았다. 손톱 밑의 기름때는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았다. 아버지, 준비 다 하셨어요? 지호가 차를 가지고 왔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수석에 올라탔다. 긴장되시죠? 아니, 괜찮다. 내가 더 떨리는 것 같은데. 지호는 쑥스럽게 웃었다. 아들의 행복한 표정을 보니 도윤의 마음도 가벼워졌다. 도심의 한 고급 호텔 레스토랑. 샹들리에가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다. 도윤은 이런 곳이 낯설었다. 평생 공장과 집을 오가며 살았던 그에게 이곳은 다른 세상이었다. 어서 오세요. 먼저 도착한 서태호 부부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유진의 아버지 서태호는 대형 건설회사 부사장답게 이염 있는 인상이었다. 잘 다려진 수트, 반짝이는 구두, 손목의 명품 시계. 모든 것이 그의 신분을 말해주었다. 옆에 앉은
어머니 이정은은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반갑습니다. 서태호입니다. 한도윤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악수를 나누며 자리에 앉았다. 웨이터가 메뉴판을 건넸다. 도윤은 프랑스어로 쓰인 요리 이름들을 보며 당황했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추천 메뉴로 주세요. 식사가 시작되고 대화가 이어졌다. 서태호는 포크를 들며 물었다. 한 사장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간 테이블 위의 공기가 차갑게 식었다. 서태호는 와인잔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이정은은 냅킨으로 입가를 닦으며 미묘한 표정을 지었다. 아, 정비소요. 혹시 직원이 몇 명이나 되십니까? 저 포함해서 3명입니다. 규모가 작으시네요. 서태호의 말투에는 묘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다. 지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사장님이라고 하셨는데 직접 차도 고치시나요? 예, 손님 차를 직접 만지는 걸 좋아합니다. 손으로 일하는 게 제 천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서태호는 짧게 웃었다. 비웃음인지 미소인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다. 요즘 시대는 많이 변했죠. 손에 기름 묻히는 일보다 머리 쓰는 일이 대접받는 세상 아닙니까? 지호가 끼어들었다. 아버지는 엔지니어 출신이세요. 대기업에서 엔진 설계를 하셨어요. 그래요? 그럼 왜 정비소를? 회사가 부도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담담하게 답했다.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다시 일어섰다. 그렇군요. 서태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판단을 내린 듯했다.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대화는 어색하게 이어졌다. 이정은이 말했다. 우리 유진이는 어릴 때부터 피아노를 배웠어요. 예술에 관심이 많죠. 지호도 음악을 좋아합니다. 두 사람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도윤은 최대한 공손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상대방의 마음은 이미 닫혀 있었다. 디저트가 나왔다. 서태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 입을 열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집안과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유진이 놀라서 외쳤다. 지호도 얼굴이 붉어졌다. 저는 딸의 미래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환경에 우리 딸을 보낼 수는 없어요. 그 말은 날카로운 칼처럼 도윤의 가슴을 찔렀다. 하지만 그는 평온한 표정을 유지했다. 죄송합니다만 환경이란 게 무슨 의미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우리 집안은 다릅니다. 격이 다르다는 얘기죠. 지호가 벌떡 일어섰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직업에 귀천이 어디 있어요? 지호야, 괜찮다. 도윤은 아들을 진정시키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해합니다.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은 다 똑같으니까요. 오늘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그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고 식당을 나섰다. 뒤에서 지호가 따라 나왔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더 강하게 말했어야 했는데. 도윤은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다. 괜찮아. 사람은 말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야. 시간이 지나면 진심은 드러나는 법이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호텔을 나서며 도윤은 가슴 한구석이 무너지는 기분을 느꼈다. 밤하늘이 어두웠다. 집으로 돌아온 도윤은 정장을 벗어 옷걸이에 걸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다. 그는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조용히 집을 나섰다. 도윤은 작업대 앞에 앉아 낡은 엔진 부품을 꺼냈다. 손님이 맡긴 차는 아니었다. 그냥 손을 움직이고 싶었다. 뭔가를 만지고 있어야 마음이 진정되는 기분이었다. 걸레로 엔진을 닦으며 그는 생각에 잠겼다. 직업이 사람의 높낮이를 정한다면 난 얼마나 바닥에 있을까? 손을 멈추고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낡은 형광등이 윙윙거리며 흔들리고 있었다. 격이 다르다. 서태호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그 말은 단순한 거절이 아니었다. 그건 한 인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었다. 도윤은 평생 정직하게 살았다. 손님을 속이지 않았고 한 푼이라도 덜 받으려고 노력했다. 밤을 새워 차를 고쳤고 돈 없는 사람에게는 공짜로 수리해주기도 했다.
그가 가진 건 돈이 아니라 신뢰였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보지 않는구나. 렌치를 내려놓았다. 손이 떨렸다. 67년을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자신이 부끄럽게 느껴졌다. 그때 공장 문이 열렸다. 아버지, 지호였다. 아들은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울었던 것 같았다. 왜 안 자고 여기 와 있어? 아버지도 안 주무시잖아요. 지호는 아버지 옆에 앉았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아버지, 죄송해요. 뭐가? 제가 더 강하게 말했어야 했는데,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도윤은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내 잘못이 아니야.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해.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니까. 하지만 아버지는 아무 잘못도 안 하셨잖아요. 평생 정직하게 사셨는데. 지호야, 도윤은 아들을 바라보았다. 사람이란 건 말이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품격을 보여주는 거야. 내가 오늘 화를 내고 소리 질렀다면 그 사람들 생각이 맞는 게 되는 거야. 하지만 난 그렇게 하지 않았어.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진심은 드러난다.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 지호는 고개를 숙였다. 유진이가 울면서 전화했어요. 부모님한테 따졌대요. 아버지를 모욕하지 말라고. 도윤의 가슴이 뭉클했다. 좋은 여자를 만났구나. 그래도 안 될 수도 있어. 지호야, 내가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해. 아니요. 전 유진이랑 결혼할 거예요. 부모님이 반대하셔도요. 그러면 유진이가 힘들어진다. 알아요. 하지만 전 포기 못해요. 도윤은 아들의 단단해진 눈빛을 보았다. 어느새 아들도 어른이 되었구나. 그래, 내 뜻대로 해라. 아버지는 널 믿는다. 지호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 제가 돈을 더 벌게요. 제가 아버지를 모시고 잘 살게요. 아버지한테 돈이 없는 줄 아니? 도윤은 쓴웃음을 지었다. 아버지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잘 살고 있어. 하지만 난 그걸 드러내고 싶지 않았어. 돈으로 사람을 평가받고 싶지 않았거든. 그럼 왜 오늘 말씀 안 하셨어요? 건물 가지고 계신 거. 그걸 말했다면 뭐가 달라졌을까? 그 사람들은 결국 돈을 보고 날 인정하는 거잖아. 난 그런 인정은 필요 없어. 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두 사람은 다시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밤은 깊어갔고 공장 안은 고요했다. 도윤은 천천히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찬 바람이 들어왔다. 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떠 있었다. 지호야, 기억해라. 사람의 가치는 다른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야.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내 가치를 만드는 거야. 네, 아버지. 그리고 유진이를 잘해줘. 저 아이도 지금 힘들 거야. 네, 알겠습니다. 지호는 아버지를 꼭 안았다. 도윤은 아들의 등을 토닥였다. 이제 들어가서 자라. 내일 회사 가야지. 아버지도 주무세요. 그래, 조금 있다가 갈게. 지호가 나간 후 도윤은 다시 작업대 앞에 앉았다. 엔진 부품을 들어올리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나는 내 길을 간다. 누가 뭐래도. 공장 불빛이 밤을 밝히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여느 때처럼 공장 문을 열었다. 어젯밤의 일은 이미 마음속 깊이 접어두었다. 오늘도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사장님, 오늘 예약이 3건 있습니다. 직원이 정비 일정표를 보여주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업복을 입었다. 오전 10시쯤 낯선 차 한 대가 공장 앞에 멈춰섰다. 고급 세단이었다. 도윤은 밖으로 나가 손님을 맞았다. 어서 오십시오. 무슨 문제가? 말을 멈췄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서태호였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마주쳤다. 서태호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어제의 위험은 온데간데 없었다. 아, 한 사장님. 여기까지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도윤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차가 갑자기 이상해서요. 근처라 들렀습니다. 도윤은 전문가의 표정으로 차량을 살폈다.
보닛을 열고 엔진을 점검했다. 몇 분 후 그가 말했다. 엔진 오일이 완전히 말랐네요. 이대로 계속 운행하셨으면 엔진이 망가질 뻔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정비가 꽤 필요합니다. 1시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서태호는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도윤은 곧바로 작업에 들어갔다. 능숙한 손놀림으로 부품을 분해하고 점검했다. 40년의 경력이 손끝에서 흘러나왔다. 서태호는 공장 안쪽 대기실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았다. 작지만 깨끗하게 정돈된 공간. 그리고 벽면에 걸린 액자들이 눈에 들어왔다. 2015년 서울시 우수기능인상, 청소년 무료 자동차 정비 교육봉사 인증서, 대한민국 자동차 기술 명장, 사진도 있었다. 도윤이 젊은 학생들에게 엔진 구조를 가르치는 모습, 시상식에서 트로피를 받는 모습, 그리고 낡은 흑백 사진 한 장. 젊은 시절 도윤이 설계도면 앞에서 미소 짓고 있었다. 그 옆에 작은 명패가 붙어 있었다. 현대자동차 기술연구소 선임연구원 한도윤 1989. 서태호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명장? 연구원? 이 남자가 단순한 정비공이 아니었다. 그는 다시 벽면을 살폈다. 구석에는 지역 신문기사 스크랩이 있었다. 40년 한 길. 손님의 안전이 내 자존심. 한도윤 명장 인터뷰. 기사를 읽으며 서태호는 점점 작아지는 자신을 느꼈다. 자, 다 됐습니다. 도윤의 목소리에 그는 화들짝 놀라 일어났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오일 교체하고 필터도 갈았습니다. 에어컨 냉매도 보충했고요. 앞으로 조심해서 운전하세요. 비용이 8만 원입니다. 서태호는 지갑을 꺼내며 도윤을 바라보았다. 기름때 묻은 손, 땀에 젖은 이마. 그 모습이 어제와는 다르게 보였다. 카드를 건네며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기 어제 일은 괜찮습니다. 도윤은 단호하게 말을 끊었다. 손님이 많습니다. 다음 차 봐야 해서요. 서태호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영수증을 받아들고 차에 올랐다. 시동을 걸려는 순간 도윤이 창문을 두드렸다. 잠깐만요. 네? 이거 차 안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도윤이 건넨 것은 명함이었다. 한도윤의 명함. 어제 레스토랑에서 떨어뜨린 모양이었다. 감사합니다. 안전운전 하십시오. 도윤은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다. 서태호는 그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서태호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가슴 한쪽이 무거웠다. 내가 뭘 본 거지? 그는 중얼거렸다. 어제 자신이 본 것은 정비공이었다. 하지만 오늘 본 것은 장인이었다. 한 분야에 평생을 바친 사람, 묵묵히 자기 길을 걷는 사람. 격이 다르다고 했지. 그 말이 부메랑처럼 돌아왔다. 정말 격이 달랐다. 하지만 누가 위고 누가 아래인지 그는 이제 확신할 수 없었다. 신호등 앞에서 차를 세우고 서태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조수석에 놓인 명함을 집어들었다. 한도윤 자동차 정비 명장 한도윤 카센터. 명함 뒷면에는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차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대하면 정직하게 답합니다. 서태호는 명함을 가슴 주머니에 조심스럽게 넣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그는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 우리가 실수한 것 같소. 이정은이 놀란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았다. 당신이 그런 말을 하다니. 내일 한 번 더 가봐야겠소. 제대로 된 사과를 해야 할 것 같소.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서태호는 다시 카센터를 찾았다. 이번에는 차 고장이 아니었다. 한 사장님, 시간 좀 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도윤은 작업 중이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서태호의 표정이 진지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제대로 된 사과를 드리고 싶습니다. 두 사람은 공장 옆 작은 사무실로 들어갔다. 서태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입을 열었다. 그날 제가 너무 무례했습니다.
직업으로 사람을 판단한 건 제 오만이었으며. 말씀하셨듯이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아닙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평가했습니다. 서태호는 고개를 숙였다. 며칠 동안 생각했습니다. 제가 평생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돈과 지위가 사람의 가치를 만드는 줄 알았으며. 하지만 틀렸습니다. 도윤은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다. 사장님의 공장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진짜 품격이란 명함에 적힌 직함이 아니라 평생을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있다는 거요. 과찬이십니다. 아닙니다. 제가 40년 동안 무얼 남겼는지 돌아봤으며 건물을 짓고 돈을 벌었지만 누군가의 마음에 진심으로 감동을 준 적이 있었나 싶더군요. 서태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부끄럽습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도윤은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서 부사장님, 저도 처음엔 화가 났습니다. 평생 정직하게 살았는데 그게 무시당한다는 게 억울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해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니까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습니다. 저도 젊었을 땐 그랬습니다.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제가 회사를 잃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다 떠났습니다. 어제까지 형님이라 부르던 사람들이 전화도 받지 않더군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짜 가치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다는 거요. 그래서 저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남의 시선이 아니라 제 양심을 따라서요. 손님을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일했습니다. 그게 제 자존심이었습니다. 서태호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한 선생님, 부사장님, 늦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깨닫는 거니까요. 도윤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우리 아이들 얘기를 해볼까요? 네, 지호와 유진 양은 서로를 사랑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서태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집사람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틀렸다고요. 두 사람을 축복해주자고요.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중요한 걸 배웠습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다. 이번에는 진심이 담긴 악수였다. 석 달 후, 봄볕이 따사로운 주말. 지호와 유진의 결혼식이 열렸다. 작지만 따뜻한 식장. 양가 가족들이 미소 지으며 자리를 가득 채웠다. 도윤은 깨끗한 정장을 입고 앉아 있었다. 옆자리에 서태호가 말을 건넸다. 한 선생님, 오늘 정말 좋은 날입니다. 네, 정말 기쁩니다. 두 사람은 웃음을 나눴다. 식이 끝나고 신랑 신부가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다. 한 선생님, 앞으로 자주 뵙겠습니다. 가족이 됐으니까요. 그렇죠. 이제 가족입니다. 결혼식장을 나서며 도윤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파란 하늘에 흰 구름이 떠 있었다. 저녁, 도윤은 다시 카센터로 돌아왔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다. 공장 안에 앉아 공구들을 바라보았다. 40년을 함께한 친구들. 그는 렌치 하나를 집어들고 부드럽게 닦았다. 나는 오늘도 기름을 바른다.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기계의 녹이 아니라 창밖으로 석양빛이 들어왔다. 공구 위에 황금빛이 반짝였다. 사람들의 편견의 말이지. 도윤은 미소 지었다. 그리고 천천히 공구함을 닫았다. 내일도 누군가의 차를 고칠 것이다. 묵묵히, 정직하게. 그게 그의 인생이었다. 공장 문을 잠그며 그는 마지막으로 간판을 올려다보았다. 한도윤, 카센터. 낡았지만 여전히 빛나는 간판. 그 아래서 한 사람이 평생을 바쳐 지킨 신념이 조용히 빛나고 있었다. 밤하늘에 별이 떠올랐다. 오늘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또 다른 가족을 지켜내는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튼튼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